오늘 오전 미 전역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전산망 오작동으로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수일간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망자가 최소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면서 일부 주에서는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에서 학비를 대출받은 이들의 상환액 부담을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어제 신년 연설에서 최저임금을 매년 물가지수에 연동시켜서 자동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미 전역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산망 오작동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백악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총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항공청은 오늘 아침 전산망 오작동을 이유로 오전 9시까지 모든 국내선 항공편의 운항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다만 운항 중단 명령 이후 전산망 복구에 일부 진전을 보이자 항공 적체를 이유로 뉴욕 국제공항과 애틀랜타 공항에 대해서는 일부 이륙을 허용했습니다. 다른 공항에서도 항공 운항은 오전 8시 50분께부터 점진적으로 재개됐지만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오늘 오전 성명에서 항공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재개되고 있다며 운행 중단 명령을 해제한 뒤 문제의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른바 노탐으로 불리는 연방항공청의 전산정보 체계에서 오작동이 발생하며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탐은 조종사들이 이륙 전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성명에서 노탐 체계를 완전히 복구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이라며 일부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여전히 작동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로 미 전역에서 2만 1,000편 이상 비행이 지연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1,840편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과 통화했고 그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다며 원인을 파악하면 곧바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몇 시간 내에 원인을 파악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의 배후에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나 중국,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이버 공격의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수일간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망자가 최소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인한 피해 비용도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는 수일간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최소 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서는 5세 소년이 홍수에 휩쓸려 실종된 상태로 앞서 지난 9일 기상 상황 악화로 중단됐던 수색 작업은 어제 재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주민 약 5만 명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상통보관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시속 60마일의 돌풍과 이례적인 우박, 번개 폭풍, 심지어 토네이도와 함께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으로 인한 피해 비용이 1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통국장 제프리 텀리는 트위터에 버스 위로 나무가 쓰러진 사진을 올리고 피해를 수습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버스 운행이 지연됐고 경로도 변경됐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선 이날 427개의 공립 차터 스쿨이 휴교했고 18만 5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한 시골 마을 구아라라 일부 지역은 폭풍으로 인해 약 일주일간 가정과 기업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폭풍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며칠간 캘리포니아 곳곳에 18cm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면서 북캘리포니아와 태평양 북서부 해안가에는 또 다른 대규모 사이클론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뉴저지와 미시간,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주의 학교들은 겨울방학 기간 여행과 모임에 다녀온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이린 샤퍼 뉴저지주 패터슨 카운티 교육감은 건물 내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하고 손 씻기, 큰 모임 피하기, 아플 때 자택에 머무르기 등 코로나19와 RSV, 독감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시간주 애나버 카운티도 오는 20일까지 학교 학생과 교직원, 방문객을 위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커 스위프트 교육감은 여행과 사회활동에서 돌아온 이 시기에 학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호흡기 질환의 확산과 그로 인한 결석을 줄이고 교내 학습을 우선시하기 위한 조치라며 등교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첼시 공립학교도 먹거나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교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마스크 의무화 조치 종료 시점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이지 않은 시카고 공립학교의 경우 교실에 들어오기 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의무화 조처를 하는 학군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19 범유행 당시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 전역의 75% 지역이 높은 수준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시엘 월렌스키 CDC 국장은 CDC는 비행기와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뿐 아니라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국방부가 미군을 대상으로 내렸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어제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침을 철회하면서도 여전히 전 장병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홍보하고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각서를 내고 2021년 8월 24일 발표한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월 23일 2023 회계연도 안보 국방 예산이 담긴 국방 수권 법안에 서명을 마치고 시행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현역 병력 약 130만 명, 주 방위군, 예비군 80만여 명 등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던 2021년 8월 미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처음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 수권 법안이 통과되면서 30일 이내에 이런 방침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해당 방침의 폐지를 공식화하면서도 국방부는 여전히 전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 역시 해외 파견이나 임무 배정 등 군사작전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병사의 백신 접종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접종은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미군을 보호해준다면서 모든 지휘관은 임무 완수에 대한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를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이 각 지휘관에게 백신 접종과 관련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중간선거로 하원은 공화당 다수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주요 상임위원회 수장 역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엘라베마의 지역구를 둔 마이크 로저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위는 미국의 국방 분야를 다루는 곳으로 주한 미군을 비롯해 북한 문제 등도 이 군사위 담당입니다. 로저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했다며 이런 위협을 저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의 치명성과 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향후 2년간 하원 군사위는 세계의 모든 적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물리치는 데 필요한 자원과 무기를 우리 전투원에 지원할 것이라며 국방부의 핵심 작전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 하원 외교위에서는 마이클 맥콜 공화당 하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맥콜 의원은 위원회 홈페이지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대응이 우리 최고 국가 안보 우선순위로 남을 것이라고 밝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철군이 왜 그런 재앙이 됐는지 행정부로부터 답을 얻을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하원 정보위는 지난 2015년부터 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다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마이크 터너 하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위원회인 하원 세이비는 제이슨 스미스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전망입니다. 한편 공화당은 최근 내용 끝에 케빈 메카시 의원을 하원 의장으로 최종 선출했습니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강경 노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에서 학비를 대출받은 이들의 상환액 부담을 더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 상환액을 줄이고 남는 금액은 탕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발 의견도 많은 데다 이미 대출을 갚은 경우 역차별이란 비판도 나오면서 실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 교육부는 연방학자금 상환 구제안 IDR을 공개하고 상환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IDR은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인데 특히 이 IDR 중에서도 개정된 버는 만큼 내는 한 페이, 즉 리페이 제도를 손본다는 계획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월 상환액 산정 기준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매월 부담액이 절반이 되는 셈으로 연소득의 5% 미만을 20년에서 25년에 걸쳐 갚고 남는 대출 잔액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빈곤선의 225%, 개인 연 3만 600달러, 4인 기준 연 6만 2,400달러 미만을 버는 경우에는 매달 학자금 대출을 전혀 갚지 않아도 되고 돈을 갚지 않아도 잔액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이 초안은 연방관보를 통해 게시되고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교육부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일부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규정이 발효될 경우 사실상 저소득층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대출액을 거의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공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교육부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자금 대출자의 85%는 10년 내에 갚을 부채가 사라지고 4년제 공립대 대출자는 연 2,000달러가량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반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빚을 이미 갚은 이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시행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어제 신년 연설에서 최저임금을 매년 물가지수에 연동시켜서 자동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치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어제 캐시 호컬 주지사는 올바니 주의사당에서 2023년 신년 연설을 통해 생활비 급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은 뉴욕의 저임금 노동자라며 매년 최저임금을 물가지수에 연동시키고 자동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에는 물가지표에 연동해서 최저임금을 매년 자동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현재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서 고용시장을 냉각시키지 않도록 연간 인상 상한선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최저임금을 물가와 연동시켰거나 시키겠다고 밝힌 주는 17개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또 뉴요커들의 최대 이슈인 치안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주지사로서 최우선의 과제는 뉴요커의 안전이라며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질환 문제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억 달러를 투입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거 유닛을 3,500개 만들고 병상도 1,000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하우징 컴팩트를 통해 10년간 80만 개의 주택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더 높은 밀도의 주택 건설을 허용하고 지하 아파트를 합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가구 프로젝트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치적 논쟁거리로 떠오른 보석개혁법에 대해서는 은행 잔고 규모가 감옥에 가는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면서도 법의 취지를 반영하려면 개선 여지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건설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어제 취임 후 5번째 신년 연설을 발표했는데요. 머피 주지사는 타운별 주류 판매 라이선스 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어제 취임 후 5번째 신년 연설을 발표하면서 현재 주법에 따라 타운 거주민 3,000명당 1개씩 발급되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수년에 걸쳐 발급 개수를 늘려서 제한을 완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제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 개혁은 향후 10년간 10,000개의 일자리와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성 효과, 10억 달러 규모의 세수 추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주의회에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수제 맥주 양조장, 와이너리에 대한 오래된 라이선스 발급 및 운영 체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와 세입자들의 렌트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앵커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일을 앞서 연장했던 1월 31일에서 2월 28일까지 또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앵커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소유주 116만 가구, 세입자 90만 가구 등 200만 가구 이상이 수혜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주택 소유주 100만, 세입자 22만 8천만 등 약 120만 가구만 신청했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또 최근 주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차량 절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지난해 주의회가 통과시킨 차량 절도 범죄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에 최대한 빠르게 서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커네티컷주의 한 가정집 뒷마당에서 동면에 들어간 흑곰이 발견됐습니다. 집 주인이 동면 중인 흑곰의 모습을 찍어 틱톡에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와 뉴욕타임스 등 보도에 따르면 하트퍼드 카운티 플레인빌에 거주하는 비니 다슈코위치는 지난달 30일 집 뒷마당에서 피플 테리어 품종의 반려견 칼리와 놀아주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칼리가 야외 마루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등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 다슈코위치가 마루 밑을 살펴보는 순간 그는 겨울잠에 취해 두 눈을 깜빡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흑곰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다슈코위치는 이 곰이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면서 곰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도 특별한 반응 없이 아주 편안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다슈코위치는 커네티컷주 에너지 환경보호부 딥에 연락했고 에너지 환경보호부는 그에게 흑곰이 마저 겨울잠을 잘 수 있도록 놔두는 것과 큰 소리를 내서 마루 밑에서 쫓아내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다슈코비치는 동면에 들어간 곰을 귀찮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원래 뒷마당에 잘 나가지 않는다면서 곰이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는 한 내버려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슈코비치는 마루 밑에서 잠든 이 곰의 모습을 찍어 틱톡에 올렸고 이 동영상은 조회수 1,500만 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또 곰에게 마티 베어나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딴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딥의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 곰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4월 전후까지 곰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9일 뉴욕주 보건국은 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논바이너리나 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인 간성, 또 지정된 성별이 없는 뉴욕 주민들 중 성별 변경을 원할 경우 X 표기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7세 이상 출생 성별 변경을 원할 경우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16세 이하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혼증명서와 사망증명서상의 변경 역시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연방법원은 지난 9일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휴대 제한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일시 시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휴대 제한법 가운데 도서관이나 박물관, 술집, 식당 등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조항의 시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아울러 소유주가 명시적으로 총기 휴대를 허가하지 않은 사유지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조항도 시행이 차단됐고 차량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한 조항 역시 일시 중단됐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의 당첨금이 13억 5천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2018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15억 3천만 달러의 당첨이 나온 이후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금 사상 두 번째로 높은 당첨금입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25차례 연속 1등 당첨자를 내지 못한 채 당첨금이 계속 이월되며 거액에 이르게 됐습니다. 13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13억 5천만 달러의 당첨금이 29년여에 걸쳐 연금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당첨자가 현금으로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그럴 경우 7억 790만 달러를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오는 27일 커네티컷 지역에서 순회 영사를 실시합니다. 커네티컷 지역 순회 영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커네티컷 한인회관에서 진행되고 사전 예약 없이도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유효한 여권 원본과 사본 및 현금 수수료 등을 지참하고 각 민원별 구비 서류도 주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된 서류가 발송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본인이 필요한 우표도 지참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전 한때 약하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